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지 2년, 이제 우리 사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사회조사를 통해 달라진 생활상과 시민들의 인식 등을 조사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앞둔 시기에 시민들의 달라진 생활 변화를 김동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껏 겪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은 지역사회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울산시가 실시한 올해 사회조사 결과 울산 시민의 88%가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대로는 사회생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30대에서 50대의 부정적 인식도가 90%를 넘어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코로나19 유행 속에선 달라졌습니다. 감염에서 비교적 안전한 방식인 야외 활동과 SNS 활동, 영상 시청 등은 선호했지만 소모임 활동 등 접촉이 많은 활동은 코로나 이전보다 배제됐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SNS 활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도 실내 활동인 디지털 기기 사용과 가사 활동은 크게 늘어난 반면 야외 활동인 모임이나 여가 활동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선 백신 접종과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울산 시민의 42%는 백신 접종을 코로나 극복 방법으로 들었고 41%가 마스크 쓰기, 15%가 거리 두기를 극복 방법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그다음에 행동 양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에서 나온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정에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며 다음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많은 것이 달라진 일상 속에서 시민들은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 예정된 헬로윈 대위 행사와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이 맞물리며 생길 수 있는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식당과 주점 1,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병원 밖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에 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검안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24시간 안에 화장 후 장례를 치르고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의 위로금과 300만 원 정도의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위드 코로나 대비 방역지침 조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본청 재택치료관리팀 운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12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76.5%인 98명이 유흥주점에서 적발됐고 노래 연습장에서 25명이, 단란주점에서는 5명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울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0명 중에 9명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1명은 영업 제한 시간 미준수로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10명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명의로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실린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게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떤 글도 게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처 불명의 글로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시민 10명 중 4명이 이용하고 있는 울산페이. 동네 마트나 병원, 학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 반면에 매달 구매 한도가 얼마 되지 않아 아쉬웠는데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더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동네 한 슈퍼마켓. 코로나19로 매출은 줄었지만 울산페이 이용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이 늘었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울산페이를 이용해 주시니까 신용카드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 좀 부담도 들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울산페이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20만 원,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11월 한 달간 울산페이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40만 원으로 늘립니다. 지역경기 부양 목적도 있고요. 11월 맞이해가지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해서 저희가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구매 한도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총 발행 한도를 650억으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올해 울산페이 발행 규모는 4,800억 원. 지난해보다 1,600억 원가량 늘었는데 10월 현재 전체 발행액의 79%가 소진됐습니다. 울산페이 이용자 수는 41만 5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2% 늘어났는데 울산 시민 10명 중 4명이 울산페이 이용자입니다. 가맹점 수도 1년 만에 20% 이상 늘면서 울산 전체 자영업소 6만 3천여 개 중 절반이 울산페이 가맹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울산페이 발행 규모는 다른 지역 화폐보다 적은 편입니다. 대전과 인천만 해도 3조 원이 넘고 부산이 2조 원, 울산과 인구가 비슷한 광주도 1조 원 규모인 반면 울산페이는 겨우 3천억 원입니다. 이마저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최근 1,8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천억 원으로 늘리려던 울산페이 발행액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홍보하며 이용자도 가맹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줄일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박성민 의원에게 울산시와 중구에서 요청한 올해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울산시와 중구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으로는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21억 원과 옥동 농소간 도로 개설 15억 원 등 증액 요청을 비롯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제2명촌교 건설, 2022년 전국 장애인체전 운영비 11억 원 증액 등입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정부 예산안의 심의 확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비가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이 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229개 팀이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생체 친화 전자기파를 이용한 친환경 감염 개선 기술을 출품한 울산의 프록시 헬스케어가 대상을 받아 대회장에서 기업 설명을 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또 울산의 이노플라즈텍과 오토인 등 2개 창업 기업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임금 근로자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울산 지역 임금 근로자는 4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4.8%인 15만 8천 명으로 울산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8년 32%, 2019년 32.4%, 지난해 34.3%, 올해 34.8%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문화재단과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은 어제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협약식을 갖고 울산시 문화재단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울산시 문화재단 협의회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간의 경영 지원과 예술인 창작 복지, 그리고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재단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노사는 어제 HI셀프 꾸러미 지원 전달식을 열고 언택트 마라톤 적립금 6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기탁했습니다. 언택트 마라톤은 앞서 지난 6월에 진행된 임직원 대상 코로나블루 마음 백신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걸음수만큼 사회공헌기금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적립금이 마련됐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4개 사회복지기관 소속 저소득층 아동 250여 명에게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과 무인화 같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의 한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중구의 한 도서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이 한창입니다. 밑에 패드의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를 누르면 홈에 왔죠. 태블릿 PC를 이용해 한글도 배우고 인터넷 자료도 검색합니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도 찍어보고 태블릿 PC의 첨단 기능들이 낯설고 어렵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며칠 하고 난 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 자꾸 사용하고 싶네요. 요즘 매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인 주문 판매기, 키오스크 사용법도 배웁니다. 비대면 무인 주문 기기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난감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못 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배워보니까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여기서 야먹치기 배워가지고 앞으로 젊은 사람처럼 다른 데 안 물어보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디지털 교육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과 소비자 교육,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세상. 격차를 메우기 위한 어르신들의 어려운 용기가 디지털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오늘로써 개장 100일을 맞은 중구 이파산의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인 별뜨락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파산 별뜨락은 지난 7월 개장 이후 연일 100% 예약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말 사전 예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별뜨락 사전 예약에 모두 6,400명이 응모했으며 울산 시민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부산과 경남, 대구는 물론
서울과 경기, 대전 등에서도 예약을 시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범한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등산에 나섰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등반하기 위해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사유지인 펜션 부지를 가로질러 철조망을 넘어 등산로로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어제 울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 시상식에서 울산 지역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항만공사는 가족 친화 제도와 근무 환경 혁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중심의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스마트워크 구축으로 불필요한 초과 근로를 감소시켜 근무 만족도를 높인 것이 주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달 2일 새벽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포산 터널 동구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연포산 1, 2터널 조명 등 교체 작업을 위해 동구 방향 통행을 제한하는 만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통제 구간이 아닌 울산대교 양방향과 연포산 터널 북구 방향은 차량들의 정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울산국제영화제 공식 홍보 영상이 개막 50일 전을 맞아 오늘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한병화 감독이 연출을 맡은 공식 홍보 영상은 젊은 영화인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영화의 가치 등을 만화 영화로 시각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번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는 청년의 시선 그리고 그 첫걸음이란 슬로건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닷새간 열릴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